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테슬라가 주인공이었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도 전 저점을 이렇게 조금 바닥으로 잡고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제 예상보다는 더 빨리 급등을 한 건 맞은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 거 맞죠? 그래서 테슬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도 테슬라 제가 평단이 아마 220달러인가 그 정도 될걸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걱정을 했지만, 역시 구간은 명관이다,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은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 그저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락을 거듭하다가 0.3%씩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맵을 보시면은 애플이랑 테슬라가 날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5%나 올랐고요. 애플도 지금 AI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애플이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간 잘 올랐던 구글이랑 메타는 조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표를 보시면은 애플이랑 테슬라가 그간 진짜 가장 많이 속썩인 종목들이잖아요, 요즘 들어서. 근데 애플이랑 테슬라가 2.48%, 15.31% 이렇게 올라서 오늘은 지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예전 고점 대비 하락이 414달러부터 하락이 53%가 하락되어 있는데, 이거 따라가는 것도 금방 따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투자하셔라. 왜냐, 페이스북도 그랬고요, 넷플릭스도 그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킹이다 하지만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974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100달러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346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을 해서 974달러까지 찍은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테슬라도 똑같잖아요. 테슬라도 내려왔다가 100달러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랐다 다시 또 이제 138달러인가 9달러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지금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굴곡이 나중에 크게 보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 400달러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으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꾸준히 테슬라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차이나 전기차랑,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랑 둘이 쌍벽을 이루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거의 다 평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요. 독일 전기차는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시면, 독일 전기차는 이 아우디나 벤츠,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등등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들은 프리미엄 모델, BMW도 그렇고 프리미엄 모델에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1억 이상에서 그냥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이 팔릴 것 같다. 하지만 이 중저가 대중 시장에서는 테슬라랑 아마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가 거의 다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해드릴게요. 테슬라가 FSD 사전 승인을 받았고 바이두랑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이 바이두 맵스를 쓰는 이 협력이 그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이 사전 승인 발표 전에 며칠 전에 나오면서 제가 이거 바이두랑 협력하는 거 보니까 테슬라가 곧 있어서 자율주행을 하겠구나, 중국에서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금방 이렇게 일어났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의견 적중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15.31%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차로 중국에서 승부를 본다. 자율주행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율주행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을 이제 선보인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전기차에서 더 중요해진다. 그 소프트웨어를 못하는 회사가 몇 개 있죠. 국내 회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 회사, 그 다음에 일본 회사도 소프트웨어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가져오면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중국의 이런 전기차 회사들, 샤오펑, 니오, 비아디, 지커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샤오미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OS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테슬라까지 와버리면은 테슬라의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카피하겠죠. 여기 다시 뭐 벤치마킹 하면서 엄청나게 중국 내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것 같다. 이거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여러분들 그 깡통 비싼 돈 주고 뭐 돈 많으시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 그런 전기차 이제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저도 안 타게 돼 있다. 왜냐? 이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 자율주행이나 이 핸드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스마트 기능이 안 돼 버리는데 누가 요즘 피처폰 이런 거 씁니까? 피처폰이랑 비슷한 게 국내 전기차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지금 금리 동결 전망 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미국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높은 고금리로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금리로 갖고 가고 있지만 경제 이런 지표들은 좋게 나온다. 물론 내부적으로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힘들다. 양극화로 진짜 힘들어 서민들이 죽어난다 이렇게 하시지만 지표상으로는 좋다고 나오니까 일단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굳이 인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꾸준히 가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 같고 혹여나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안 되니까 이 금리를 쭉 길게 갈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길게 가야 우리나라 부동산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는 부동산이 무너지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간절한 염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이런 정상화를 안 지키고 부동산을 살리려고 저금리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 폭등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대외적인 변수로 자꾸 환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제 뭐 학자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대외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에 지금 보면은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미국만큼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그렇게 건설사만 살리고 있는 지금 이 꼴이 잘못된 건데 자꾸 해외에서 뭐 강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점점 더 골마 터질 것 같다. 이미 환율로 보면은 이미 합병증을 그러니까 성인병에 걸렸어요. 이미 뭐 합병증이 터지지 않았지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걸린 거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걸려 있고 여기서 이제 합병증이 터지냐 마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적 개선을 해서 뭐 살을 빼던지 다이어트를 하던지 아니면은 혈당 조절.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 음식 적게 먹고 그다음에 금식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가 할 건지 우리나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면은 이 희생이나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정치인도 없고 그런 정치인을 좋아하는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 이런데 빨리빨리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그쪽으로 하셔라. 국민연금도 제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국민연금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달아드릴 텐데 그거 꼭 많이 봐주시고요. 국민연금도 이거 뭐 1안 2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연금을 더 많이 중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런 걱정이 이렇게 영상 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왜 해외 주식 그리고 달러 이런 해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왜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있잖아요. 뭐 차이나 전기차나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뭐 여러 가지 이 종목들 여러분들 뭐 3배 레버리지 하실 분들은 TQQQ나 SOXL 이것도 꾸준히 저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노후 대비는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됐구나.
동네에선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절약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투잡하실 분들은 투잡하시고 아니면은 절약하셔서 오히려 이런 시드를 더 늘리시던지 그런 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지금 보면은 비아디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은 뭐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 증가해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고 이렇게 안 좋게 나왔지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비아디가 그래도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했지만 순이익이 증가를 했구나. 예,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사진에 나온 게 C9이라는 1,300만 원짜리 비아디 전기차예요. 이 1,300만 원에 나온다는 게 정말 미쳤고요. 이 전기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남미나 뭐 어디라고 하죠? 북미, 그다음 멕시코, 북중미 있잖아요. 북중미, 멕시코, 그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다 갈 겁니다. 이 1,300만 원대 전기차가 갈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다. 왜냐? 소득 수준이 낮아도 1,300만 원 정도는 전기차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뭐 3.9%로 4년 내에 가장 저조했고 프리미엄 모델로 상세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시구리란 모델을 출시하면서도 그래도 실적은 나름 제가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은 매출이 약 23조 7,261억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순이익이 중요하죠. 순이익이 8,678억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9%, 순이익은 11%, 10에서 11% 증가를 했다. 대단하죠. 이 순이익이 증가한 게 무서운 겁니다. 이 프라이스 워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격 전쟁을 하면서도 이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62만여 대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중 수출 대수는 153% 증가한 97,900여 대. 수출이 15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어떻게 순이익이 증가했는지 보니까 리튬 같은 비용 붕괴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서 REV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순이익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아디 그룹이 총 마진이 계속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아디가 지금 총 마진이 21.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서 비아디가 이 마진이 있잖아요. 마진이 꾸준히 증가를 하는구나. 무섭다. 이 마진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물론 상승폭은 살짝 줄었지만 마진이 증가하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 이 마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중요한 건 뭐다? R&D나 높은 자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비아디의 이 기술력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비아디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저도 비아디 제가 투자한 거 있잖아요. 100주인가 이렇게 중국 증시에서 비아디를 샀잖아요. 그 100주가 지금 수익률이 15%인가 16%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 꾸준히 올라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중국 전체 경제를 보면은 지금 4월 제조 PMI 지수가 50.4로 2달 연속 확장 국면이다. 그래서 중국 지금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고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리 가격도 계속 증가하는 거 보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는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할 때 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구독자님들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저보다 이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에 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현지에 사시는 한국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은 중국인이시죠. 중국인인데 조선족 분들 있잖아요. 조선족 분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아시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중국 현지 정보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댓글 많이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경 모터쇼 필승님이 남겨주신 이런 지금 댓글인데요. 북경 모터쇼에서 CATL 회장과 포르쉐 회장이 만나서 포르쉐 전기차 나한테 반값에 팔아라 이렇게 CATL 회장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회장이 of course 뭐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CATL 회장한테 포르쉐 회장이 너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반값에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면서 덕담을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배터리 이것도 패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터리 주도권도 거의 중국으로 넘어갔구나. 이 기존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죄다 지금 CATL이나 비아디나 중국 배터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말이 나오나요? 어디 뭐 포르쉐나 이런 데에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 하면은 뭐 기사 엄청나게 띄어서 주가 올리려고 할 텐데 그런 기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테슬라나 아니면은 유럽 전기차 회사들은 다들 중국, 특히나 일본조차도 중국이랑 협업해서 다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메인이 이제는 중국이 완전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많은 비중이 들어가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이게 구글 유튜브가 이 골뱅이 이거 뭐라고 해야죠? 이게 닉네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데요. 그래서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댓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 지금 테슬라 ETF 엄청 올랐다고 이렇게, 낙이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칭찬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밸류체인 이거를 매수하셔서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ETF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수익 나셔서 감사하고요. 테슬라는 앞으로도 뭐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수익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이분도 아마 중국에서 중국인 아니면은 중국에 사시는 사람 같은데, 제가 신질 생산력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이 뜻이 중국의 신질 생산력 이게 뭐지? 이게 한글로 돼 있고 이게 해석이 된 거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과학기술, 그러니까 가로쳐서 과학기술 플러스 생산요소 플러스 산업 곱하기 노동력 플러스 노동도구 플러스 노동대상,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여튼 뭐 중국의 이런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요소를 곱해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노동력 곱하기 과학기술 뭐 이렇게 생산 요소 뭐 이런 걸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인력 곱하기 뭐 기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김DR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이런 정보를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비아디 바다사장, 그러니까 C-라이온 시리즈가 자율주행 칩 스펙이 254 TOPS라고 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도심 자율주행을 염두에 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벤츠 EQS가 30 TOPS라고 하고요. 기존 레거시 기업들의 거의 5에서 30 TOPS 정도가 넣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DJI랑 협력하는 거, DJI 드론 아시죠? DJI랑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 비전 플러스 AI로 구동된다더군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군요. 샤오펑급일지, 샤오펑이 중국에서 넘버원, 테슬라랑 비슷비슷한 자율주행을 선보이는 업체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급일지 아니면은 다른 레거시 기업과 같은 차이가 없는 정도일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비아디가 만약에 이렇게 샤오펑 정도의 자율주행을 갖추는데 값이 또 싸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세계에서 충격을 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약했던 부분이 자율주행이었는데 자율주행까지도 좋아진다고 하면은 정말 무서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유럽이 과연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있을까? 관세로든 어떤 것이로든 유럽이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라오닝성 성도인 선양의 중국 생산기지에 200억 위안, 약 28억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래서 BMW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야,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중국 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실정인데, 과연
중국에 대한 중국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길 수가 있을까? BMW나 이렇게 와서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는데, 자, 폭스바겐 보세요. 폭스바겐도 중국 내 기술 역량 강화와 원가 절감에 집중한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 400만 대까지 늘려 최대 15%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폭스바겐의 중국 점유율은 약 14.5%였다. 이러한 매출 성장으로 인해 2030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3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독일의 3분의 1 매출 이상을 기록하는 이런 나라가 중국 내에서만 3분의 1을 매출을 올린다. 그러니까 중국을 과연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독일 숄츠 총리도 지금 중국에 와서 시진핑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G7 중에 경제 성장률이 꼴등이라고 합니다. 꼴찌. 그래서 독일 산업이 공동화 우려가 되고 있다. 이미 공동화 우려가 되고 있죠. 왜냐? 에너지를 뭐 탈원전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스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가스관을 이제 수입한다고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독일 내에서 전기차든 자동차든 부품을 만들면은 아예 중국이랑 원가 경쟁이 안 된다. 품질 경쟁도 안 되고요. 원가 경쟁도 안 되니까 독일의 유수의 자동차나 아니면 독일의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하겠다. 중국은 왜 그러냐? 제가 중간중간에 소스로 흘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수소 경제, 이런 친환경 경제도 중국이 좋아버리니까 여기서 생산한 전기만 해도 값싸게 생산하고, 아예 이제는 공장에 들어가는 이 전기도 이제 무료나 아니면 값싸게 들어가니까 이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싸진다.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랑 비교해봐도 어떻게 이 가격에 중국 전기차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이 생산 원가가 낮아버리니까 이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 신재생에너지, 이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아니면은 풍력 이런 것까지도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전기 생산을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코스트가 엄청나게 절약이 된다. 이 생산단가가 절약되면서 그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산업들도 지금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숄츠 총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이랑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중국이랑 협력하지 않으면은 아마도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막으려면 관세를 50% 부과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야, 그만큼 중국 전기차가 무섭구나. 중국 전기차가 관세를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50% 이상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럽 전기차 회사나 아니면 유럽의 자동차가 박살 나는구나. 이 가격대에서 박살이 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중국 전기차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 전기차다, 차이나 전기차다 이렇게 했던 게 허언이 아니구나. 그냥 했던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관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미국처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유럽 전기차 회사나 유럽 자동차 회사도 중국 내에서 거의 뭐 판매량을 3분의 1을 팔아버리니까 서로 이렇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도 이제 그에 상응하게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독일이나 유럽 전기차,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왜 이렇게 유럽에서 뭐 관세를 매긴다 이런 허풍을 떨지만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다 자기 나라 경제 때문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못 막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핫한 샤오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의 SU7 다음 단계 계획이 뭐냐면 5월 초에 1차 OTA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2차 자율주행이죠. OTA 업데이트 예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고, 6월부터는 월 10,000대 이상의 배송을 하겠다. 월 10,000대 이상 생산을 하겠다 나와 있고요. 연간 10만 대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다. 처음 나오는 전기차를 올해 10만 대를 나온다는 게 정말 미쳤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판매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처음 생산하는 겁니다. 처음 생산하는데 이 정도의 생산력과 판매량을 갖춘다고 하면은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은 더 무서워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지금 보면 판매점도 늘리고 서비스 센터도 2배로 늘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OTA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샤오미 S7이 베이징 오토쇼에서 구동되는 기린 배터리가 어마어마하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S7의 8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19분 만에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편안함, 스타일, 성능 모든 것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혁명적인 전기차의 경험을 세심하게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샤오미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MG 브랜드도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샤오미랑 MG 뭐 이런 자동차를 왜 소개하냐? 차이나 전기차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얘네들 대부분의 이 전기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비아드의 배터리도 들어가고 해서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지금 보면은 주행거리 확장 기술에 대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EREV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인데 확장형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 리오토에서 특히나 이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EREV 모델로 SUV 샤오미 모델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전기 SUV도 나오고 EREV 뭐 이런 모델도 아마도 나올 것 같다. 샤오미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성능 모델이 나와서 지커 001이랑도 경쟁하려고 개발 중이다. 샤오미가 진짜 이렇게 만약에 내년에 이런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더 무서워질 것 같다. 그리고 국내 전기차 국내 자동차 유튜버나 아니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샤오미에 대해서 안 좋은 국내 언론도 그렇고요. 안 좋은 기사를 내려고 혈안이겠구나. 또 어떻게든 깔려고. 진짜 우리나라 문제예요. 이런 거 어떻게든 깔려고만 하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 참 걱정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이나 질이나 이런 중국 전기차들은 AI 기반의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오펑이나 질이나 샤오미나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이 전기차를 기계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스마트폰, 전자기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OS를 엄청나게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S를 담아서 이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샤오펑, 지리 이런 회사들이 베이징 오토쇼에서 뭐 선보인 거는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자동차를 통해 AI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 그 다음에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허샤오펑 CEO는 박람회 뭐 쭉 넘어가서 향후 10년은 지능의 10년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10년이다. 그리고 이런 CEO나 이런 회장 출신이 소프트웨어 출신이에요. 기계 출신이 아니라. 이런 거 보면서 이 샤오펑도 그렇고 인공지능 뭐 이런 AI 탑재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이브리드를 더 만들겠다. 뭐 소프트웨어를 다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 전기차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다 진짜. 이거 며칠만 지나면 이제 로봇 청소기 우리나라 털리듯 지금 뭐 로보락 1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2년 3년 뒤에 혹시나 이제 가격도 더 싸지고 이 소프트웨어 성능도 더 좋아지면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무섭다. 이거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 쭉 보면 비아드의 오션 시리즈 M을 공개했는데 이 해치백이 가격이 뭐 2,000달러, 2만 달러 죄송합니다. 2만 달러, 2만 7천 그러니까 3천만 원대 이 엄청난 해치백이 또 나온다고 하고요. 이 가격대도 미쳤지만 이 기술들 뭐 상하이 모터스에서 나오는 또 L6 이 모델도 주행거리가 1000km가 넘는다. 야, 이런 기술이나 이런 가격대로 나오는데 과연 경쟁이 될까요?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요. 지금 테슬라나 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전기차는 전혀 경쟁이 안 된다. 이 OS가 안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데 뭔 경쟁을 하냐.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계속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이 지금 보면은 베이징 오토쇼에서 지리가 갤럭시를 런칭했다고 하거든요. SUV 프로토타입 갤럭시 스타칩을 공식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거 버전이 뭐냐면 EV 버전도 있고 장거리 뭐 연장형 EV, EREV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나왔고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2000km 넘는 차세대 또르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iC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기술인 뭐 800V SiC 사용량을 75% 줄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얘네들이 이제는 주행거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AI 기술이 더 중요하다.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 AI 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리에서도 AI 기술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커 있잖아요. 지커에서 믹스도 출시를 했는데 믹스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5인승 MPV 차량인데 워낙 또 잘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공간 효율도 높이고 이 기능도 높이고 이런 게 이게 만약에 한국에 나온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혁신도 다 하고 있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는 지금 2023년 ESG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년 기준과 비교하여 23년은 단일 차량 수명 주기 탄소 배출량을 12%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13종을 출시할 거고 전기차 판매량 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13종을 출시했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25년에 제로 탄소 공장을 3개 이상 설립 목표로 조기를 달성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이나 전기차 이런 종목들 아니면 이런 중국 전기차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AI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서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 같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전기차 우리나라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게 독일 자동차들이 이런 걸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냥 중국 거 갖다 쓰겠다는 얘기가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을 굽히고 중국 거 써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거 안 쓰겠죠. 테슬라 거는 과연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은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나 차이나 전기차 있잖아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길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투자하셔라.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뒤에 또 중국과 미국의 뭐 이런 역학관계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이제 금융 전쟁이 시작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내일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